손실의 감정 버티지 않고 견뎌내기. 돈을 잃고 상실의 강을 건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시로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것이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감정에 맞서고 버티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런 버팀은 대부분 무의미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해 마음의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렸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심과 죄책감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자책과 그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곱씹다 보면 손실과 상관없는 일조차도 나의 잘못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확보된 심증은 물증이 되고 물증은 확증이 되었다. 여기에 애당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괘씸죄까지 더해져 가혹할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그렇게 한동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듯한 우울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감정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만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두려워 애써 모른 척 할 뿐이다. 우리는 돈을 잃고 상실의 강을 건너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감정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니 그 감정들이 찾아오면 예정되어 있던 만남처럼 맞이하자. 기꺼이 문을 열어주면 억지로 문을 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감정은 잠잠해지기 마련이다. 공포, 수치심, 분노와 같이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대부분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점차 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감정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내 들어왔던 문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견디기보다 해결하려 든다. 감정의 원인을 찾으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문제에 집착한다. 자신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정한 그 시점으로 수도 없이 되돌아가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바뀌었을 현실을 상상한다. 하지만 내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좌절감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 든다. 마음이 괴로울 때 술이나 폭식, 성행위와 같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깐의 쾌락을 섞어 자신의 괴로움을 희석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쾌락과 괴로움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자신이 왜 슬프고 괴로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세우고 짜증을 내게 만든다. 이런 회피 행동은 더욱 강화되어 중독으로 흐른다. 조금의 감정적 괴로움도 견디지 못하고 술이나 오락과 같은 행위로 끊임없이 도망치도록 만들어 결국 삶을 정상궤도에서 이탈시킨다.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힘들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자기 위안이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걸어왔던 길을 수도 없이 되돌아가며 어떤 돌부리에 발이 걸렸는지 찾아내려고 한다. 정작 넘어졌을 때 돌에 찍혀 피가 흐르는 무릎은 방치한 채 내 발끝을 붙잡았던 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때는 단지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고 많이 당황했을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